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의 세계사 산책을 인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역사로 이렇게 좁혀보면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흔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노인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70대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지도자가 5명이 생각납니다. 5명이. 70대라고 하면은 지금도 노인이지만 과거에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100세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장수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김유신이 만으로 79, 우리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80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은 한 40년 동안 경권을 잡았던 사람이고 내왕을 모셨죠. 진덕의 왕, 선덕의 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삼국 통일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흥무대왕이라는 추존을 받았습니다. 경주에 있는 김유신의 무덤은 왕릉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또 한 분, 김방경, 고려 때입니다. 몽고 침입 때 고려군 장수로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2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에 고려군 사령관으로서 참여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때는 동지이기도 했던 삼별초를 토벌을 하고 또 구빌라이의 신임을 받았지만은 홍다구라는 그 고려의 배신자가 원나라의 간부가 되어가지고 이 김방경을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꼭 이순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의 이순신이죠. 그런 분들이 다 장수를 한 분인데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70대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 세계를 구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이승만 한국 대통령,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수상, 드골, 샤를 드골 프랑스 수상 대통령,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874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1살 많습니다. 그리고 아데나워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1살이 적어요. 처칠, 이승만, 아데나워가 연년생입니다. 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66세에 전시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영국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고 71세에 선거에 져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선거에 이겨가지고 다시 수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요 6년 사이에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라는 장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칠이요. 77세에 복귀해가지고 3년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철저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히틀러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소련을 견제하였습니다. 1946년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동서냉전의 공식화를 뜻하는 단어로서 지금까지도 많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1965년에 91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에 출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외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귀국했을 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공산주의적 거짓 선동에 대해서 이승만식 선동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주도하였습니다. 73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 12년간 재임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한국전이라는 세계적 전쟁을 지도해가지고 자유진영과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이분은 건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호국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2번 살렸습니다. 건국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 지도를 통해서. 1965년 90세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시신이 된 상태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도 아니고 국민장도 아니고 사회장도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등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데나워, 이분은 1876년에 출생해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쾰른시의 시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니까 이미 정치인으로서 유명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들어서자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독일 패전 후에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 이 정당이 지금도 메르켈도 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이 기독교 민주당은 구교, 가톨릭, 개신교 가릴 것 없이 하여튼 기독교 정신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물리치자.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정당입니다. 73세이던 1949년부터 87세이던 1963년까지 서독 총리를 14년 동안 지냈습니다. 1967년에 91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흥미롭습니다. 처칠은 91세, 이승만 90세, 아데나워 91세. 비슷한 시기에 나신 분들이 돌아가신 연령대도 비슷합니다. 역시 위대한 일을 알리면 오래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데나워는 나치의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전이 발발하자 서독을 재무장시켜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가지고 서유럽의 일원으로서 소련과 대결하는 역할을 서독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서구를 이간질시키려고 스탈린이 독일을 중립화 통일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린 통일보다도 서구 문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서구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개혁적 천주교 신앙에 뿌리를 둔 그 반공적 자유민주 노선은 콜 총리 시절에 통일로 결실되었습니다. 이 아데나워 노선은 지금도 독일 정치의 주류입니다. 통일은 결국 아데나워 노선으로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도 만약 자유통일이 되면은 이것은 이승만 노선으로 통일된 것이다. 평가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드골입니다. 1890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처칠보다는 16살이 아래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그 유명한 베르당 전투에 참여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6번이나 탈출을 했다가 붙들리곤 했습니다. 이분은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명문입니다. 프랑스군의 전략 이론가로 유명했습니다. 기갑전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독일군이 참고하고 프랑스군은 무시했습니다. 독일군의 전격전에 일종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입니다.
국방차관일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정격전을 통해서 6주 만에 프랑스 군대를 항복시키자 이 사람은 런던으로 탈출했습니다. 런던에서 자유 프랑스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싸웠습니다. 이 찬밥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본국을 잃고 군대도 보잘것 없으니까 특히 아이젠하워라든지 스탈린이 무시를 했으나 이 처칠이 드골의 사람됨을 알고 프랑스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이 드골을 많이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드골은 그런 처칠도 사정없이 공격하고 해가지고 좀 인간적으로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골 덕분에 패전국이었던 프랑스가 전쟁을 끝낼 때는 전성국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네 구역으로 분할할 때 프랑스가 한 몫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이 프랑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보리 이사국 5개 나라에 프랑스가 들어가도록 제일 힘써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칠입니다. 얄타회담 때. 그런데 전후에 이 사람이 수상이 되었는데, 드골이 수상이 되었는데, 워낙 프랑스 정치가 과거부터 좌우 대결하면서 분파직이니까 그게 실망하고 은퇴해버렸습니다. 은퇴해서 고향에 있으면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8년에 프랑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알제리아 독립 문제를 놓고 나라가 두동강이 내가지고 군사 쿠데타도 예상이 되고 이 내전 상태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드골을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나라 이 어려운 걸 좀 수습해달라고. 그때 드골이 촉구를 겁니다. 개헌해야 된다. 내각 책임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개헌을 조건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 이건 뭐 이원 집정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이런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서 이분이야말로 2번 프랑스를 구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알제리 사태로 내전 직전에 갔을 때. 69세에서 79세까지 70대 10년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 정치를 안정시키고 해가지고 오늘날 프랑스의 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과의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 노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끔 충돌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국 서방세계 편이었습니다. 철저한 반공공화주의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70대로서 자유세계를 구하였다 또는 자유세계를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70살, 70세였습니다. 78세에 물러날 때까지 소련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공산 진영의 붕괴를 유도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적 반공자유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어가면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배우 출신이었죠.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라. 라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93세이던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5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0대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5 지도자. 첫째, 기독교의 바탕을 둔 신념의 방공자유투사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 다 출중하였습니다. 덕호를 뺀 4사람은 9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패배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개인적 또는 정치적 패배. 그러나 패배로 손들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정상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중에 3사람, 처칠, 드골, 이승만은 대문장가였습니다. 대문장가. 한국에도 70대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미래가 그런 사람을 불러내느냐 안 내느냐겠죠. 여기 보면은 상황이 이 지도자를 불러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영국 사람이 처칠을 불러냈습니다. 프랑스가 내전 위기에 빠지니까 드골을 불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된 다음에 건국을 해야 될 때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을 지도자로 불러낸 셈이기도 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카터 시절에 워낙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명예가 손상당하고 동래북처럼 이란한테 얻어맞고 소련한테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어맞고 하다가 보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던 멋지게 보이는 존 웨인과 같이 놀았던 레이건을 무대로, 세계사의 무대로 불러내었고, 그 무대로 불려 나온 분들이 자신한테 주어진 역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70대까지 가면서 겪었던 경륜과 지혜를 발휘했던 것인데, 이 분들은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 아닌 망명, 그 망명은 아닌데 일단 하와이로 가서 말년 5년을 보내는 과정에서 한 가난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가 내년에는 건국 70년을 맞고 내년은 이승만의 해로, 내년은 이승만의 해입니다. 이승만의 해로 우리가 기려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승만을 지우려고 하든 말든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